내면 소통,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근력 훈련. 김주환 지음, 회복탄력성 김주환 교수가 최신의 내과학 명상으로 안내하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법. 유튜브 강연 누적 조회수 300만 부 돌파. 현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 교수 재직 중이며 언론홍보대학원장을 역임했다. 내면소통, 명상, 마음근력, 소통능력, 회복탄력성, 설득과 리더십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뇌과학과 뇌영상 분석기법을 이용해 내면소통과 명상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장자와 반자신경에 심취하여 명상 수행을 시작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 커뮤니케이션 석사, 박사, 미국 보스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 역임하고 동아일보 신춘문예 또 이탈리아 정부 장학생 선발 저서로 회복 탄력성 그릿 구조방 정식 모형으로 논문 쓰기 디지털 미디어 이해 셜록 홈즈 논리와 추리의 기호학 스피치의 정석 드라이브 등이 있다. 마음 근력의 핵심은 모든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고개 한번 돌려서 나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텅 빈 평온함과 온전한 자유가 있다. 소통은 당연히 외부와 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모든 소통은 내면 소통에서 시작한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자 교수.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마음을 정확히 해석하기는 어렵다. 철학, 심리학,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김주환 교수 이번 저서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뇌과학을 통해서 설명하며 마음에 관한 수많은 의문을 해결해준다. 권우현 삼성전자 부회장. 이 책은 뇌신경과학의 정수를 넘어 영자역학까지 현대과학의 튼튼한 기본 아래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내면 소통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우리의 교육이 단순히 임금 노동자를 길러내는데 집중해온 기존 패러다임을 깨고 비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면 자기 조직력, 대인관계, 자기 동기력을 갖춘 인재들이 새로운 세상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슴 벅찬 기대도 갖게 해준다. 저전한 인내를 따라간다면 소통하기 때문에 고로 존재한다라는 진리와 나를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정호 가톨릭 성모 병원 건강의학 교수. 실리콘밸리와 명상 문화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나 또한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명상을 배우고 달라진 나를 경험했다. 김봉진 배달의 민족 의장. 인간은 나약하고 현실은 두렵다. 가장 원천적인 인간으로서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할까? 김주환 교수의 내면 소통은 뇌과학, 철학, 물리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제안한다. 명상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두려움을 극복한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21세기의 부크로스 쇼펜하이어 또 게코르를 읽는 듯한 정말 오랜만에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만든 책이다. 김대식. 30년 강사로 열심히 달려왔다. 김미경. 사람은 바뀌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바뀝니다. 장동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인류가 겪는 근본적인 변화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달라진 내 활동과 그로 인해서 변화한 사회적인 관계로 갈 수 있다. 디지털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내다. 재붕 성균과대 서문에 마음에 더 근육이 있다. 몸의 근육처럼 마음 근육도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 강해진다.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둘째, 신체 건강에. 셋째, 성취 역량의 수행에. 이것은 나의 견해나 주장이 오늘 이 책에서 소개할 수많은 내가 연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마음 근력을 키우기 위한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 책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내면 소통의 개념 정립을 통해서 내면 소통 명상이 마음 근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를 밝히는 이론적인 목표. 다른 하나는 마음 근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면 소통 명상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적인 목표이다. 현대인은 누구나 운동의 중요성과 근력 운동의 효과를 안다. 현대인은 누구나 운동을 하고 있거나 적어도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할 것이다. 하지만 명성은 그렇지 않다. 명성의 중요성이나 마음 근력 훈련이 아직 널리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 아무래도 명성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기존의 종교들은 수행의 한 방법으로 명성을 발전시켜 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나 다양한 근력 운동은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들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매일 운동하는 것은 운동선수에게만 해당하는 일로 여겨졌다.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원래 인류는 양치질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양치질을 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면 소통 명상은 종교나 신비주의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정화를 위한 훈련과 전전도 피질 신경망 활성화를 위한 훈련으로 체계화한 것이 내면 소통 명상이다. 이 책의 이론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우선 명상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내면 소통 명상의 이론적인 기본의 핵심은 오늘의 내각을 선도하는 예측 모형이다. 나는 칼 브린스턴의 자유에너지 원칙으로 널리 알려진 능동적인 추론 이론과 마커브 브랭킷 모델을 통해서 감정 조절 장애나 만성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고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뇌신경계 이완 훈련, 내부 감각과 고유 감각 훈련, 움직임 명상, 자기 참조 과정 등의 마음 근력 훈련법을 제시했다. 나는 소통한다. 고로 전대한다. 이 책에서는 명상을 내면 소통의 한 형태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내면 소통 이론은 단지 명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다. 내면 소통 이론은 인간 의식과 자의식의 본질을 내면 소통 과정으로 파악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소통 과정과 효과를 설명하는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다. 특히 능동적인 추론과 내재적인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내면 소통의 관점은 근대 철학이 말해놓은 선언적인 개인, 기계론적인 세계관, 인간론 등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인간과 사회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세상의 존재를 인식의 주체와 대상으로 양분하는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다. 관찰하고 바라보는 인식의 주체 혹은 영원히 인간성의 본질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객관주의가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낳고 현대인의 의식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받은 의무, 교육, 교과 과정을 지배하는 기계론적인 세계관은 여전히 우리의 상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상대성 이론과 형자역학이 등장한 지 100년도 넘었건만 우리는 아직도 300년 전의 데카르트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뇌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신체의 표지 가설을 제안하면서 몸을 기반으로 하는 감정이 의식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감정은 몸의 문제이지 생각이나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영혼이나 마음 역시 몸의 문제라고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책 제목도 데카르트의 오류였다. 그의 주장은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뇌과학자 로폴포 이나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몸의 움직임을 위한 의도의 생성과 그 실현을 뇌 기능의 본래 목적으로 한다. 의식이라는 것도 결국 움직임의 의도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뇌의 한 기능인 것이다. 따라서 그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는 움직인다, 고로 존재한다. I move, therefore I am. 한편 현대 뇌과학을 선도하고 있는 칼 브리스터는 자유에너지 원칙과 예측 오류 최소화의 원칙을 바탕으로 의식을 능동적인 추론의 최고 사령탑으로 규정한다. 가장 높은 층위에 있는 생성모델이 곧 의식인 셈이다. 따라서 그는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 라는 제목의 논문도 쓰고 강연도 하고 있다. 브리스턴의 자유에너지 원칙과 머커브 브랭켓 모델을 토대로 나는 의식을 지속적인 내면 소통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자의식을 소통의 내향적인 필터즘의 결과로 보았다. 특히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통렬하게 비판한 데 이 비두품의 내재적인 질서와 내향적인 필터즘의 개념을 통해서 내면 소통의 개념을 정립했다. 브리스턴의 능동적인 추론 이론과 봄의 내재적인 질서의 관점을 통합한 것이 바로 내면 소통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나의 관점은 나는 소통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다. 물론 여기에서의 소통은 내면 소통을 의미한다. 우리는 혼자 무슨 생각을 할 때 특정한 언어를 사용한다. 누구든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 소통을 위해서는 모국어 등 자신에게 익숙한 언어를 사용한다. 생각이나 혼잣말 등의 내면 소통은 언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언어는 다른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회적인 규약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혼자 생각할 때도 언어를 사용하는 걸까? 왜 개인적이고 내부적인 경험이 즉각적으로 사회적인 소통이 가능한 언어로 표상되는 걸까? 의식의 본질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끊임없이 바꿔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보고할 만한 것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과정이 곧 의식이다. 의식 자체가 내면 소통의 과정이며 타인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의식이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능동적인 예측 모형의 위계의 질서 안에서 최상단에 존재하는 생성 질서가 예측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타인과 소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식의 본질이다. 만약에 내가 타인의 내부 상태에 존재하는 의식과 현장에 다른 지각이나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우 나는 환각이나 망상을 지닌 것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능동적인 추론의 결과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결정짓는 기준은 어떤 외부적이고도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 오직 타인과의 소통으로 주어질 뿐. 즉 다른 사람들의 평균적인 추론의 결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될 뿐이다. 모두가 환각에 빠져 있거나 모두가 망상에 빠져 있다면 아무도 환각이나 망상에 빠져 있지 않은 것이 된다. 혹은 대부분의 사람이 빠져 있는 환상과 망상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고 자유다. 내면 소통은 내가 나와 하는 소통이다. 혼자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 느끼는 것, 혼자 중얼대는 것이 모두 내면 소통이다.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내면 소통이 내 안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뇌과학의 여러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의도나 감정을 파악하는 것도 내면 소통이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혹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나 글을 읽을 때나 글을 쓸 때도 내면 소통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모든 소통은 내면 소통에서 시작해서 내면 소통으로 귀결된다. 내면 소통의 결과가 의견이자 생각이고 의사결정이며 또 의식이자 스토리텔링이고 기억이며 나 자신이다. 내면 소통은 나의 작동 방식이며 나라는 것의 생성 과정이다. 이런 의식작용뿐 아니라
시각이나 청각 등의 감각기관이 올려보내는 감각정보, 심장이나 내장 등 여러 장기가 올려보내는 내부 감각정보, 그리고 팔과 다리 등 각 신체 부위가 올려보내는 고유 감각정보를 해석하고 통합해서 외부 세계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능동적인 추론의 과정까지도 모두 내면의 소통의 과정이다. 내면 소통의 개념은 나와 나 자신이 언어로 소통하는 의식적인 과정뿐 아니라 다양한 감각 정보에 대한 무의식적인 추론 과정까지 모두 포괄한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능동적인 추론 과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감정이나 통증이 생성되는 기본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무의식적인 능동적인 추론에 잘못된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이 마음 근력 훈련의 핵심이다. 그렇게 명상은 마음 근력 훈련이다. 그래서 마음 근력을 강화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동일자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면 소통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자아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뇌과학과 심리학은 이미 다양한 자아에 대해 개념하고 이론화했다. 여러 자아에 대한 분류법은 몇 가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특정한 경험을 하는 경험자와 경험한 것을 일화 기억으로 축적하는 기억자로 구분하는 것이다. 기억자는 개별자 혹은 에고라고 불리며 일상적인 자아 정체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험자나 기억자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배경자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나는 지금 음악을 듣고 있다. 이때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이 참 좋다고 느끼는 것은 경험자다. 그리고 음악을 들으며 예전에 누구 어디에서 이 음악을 들었었지 라고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기억자다. 이런 경험자와 기억자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이 배경자다. 다양한 형태의 내면 소통 중에도 마음 근력 훈련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배경자의 알아차림이다. 배경자의 존재는 조용히 늘 우리의 의식 저편에 있기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존재를 잊고 지낸다. 그저 경험자나 기억자가 나의 본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배경자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의 주체이기에 묘사하거나 설명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존재를 느낄 수가 있다. 창문을 닫으면 방 안은 어두워지고 창문을 열면 환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창문이 빛의 원천인 것은 아니다. 단지 햇빛을 통과시킬 뿐이다. 경험자는 마치 창문과도 같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햇빛을 통과시켜주는 존재다. 그 창문 위에 덧입혀진 여러가지 모양과 색깔의 커튼은 기억자에 비유할 수가 있다. 커튼은 제한된 개성과 정체성으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창문이나 커튼은 빛의 원천인 태양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배경자는 태양과도 같다. 경험자를 통해서 드러나고 기억자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가려지지만 배경자는 늘 그대로 있다. 배경자를 나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곧 다양한 명상 수행이다. 배경자는 인식의 주체이며 경험자와 기억자를 늘 알아차리는 존재다. 배경자는 그저 텅 비어있고 고요하다. 그래서 평온하고 온전하다. 생각, 감정, 경험, 기억, 행위 등은 모두 경험자와 기억자가 일으키는 일종의 소음이다. 감정도 생각도 경험도 넘어선 곳에 모든 소음이 사라진 그곳의 고요함은 떠오른다. 엄밀히 말하자면 없었던 고요함이 새로 떠오르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고요함은 원래 거기에 그렇게 변함없이 있었고 다만 소음이 고요함을 잠시 가렸다가 사라지는 것뿐이다. 내면 소통 명상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명상을 잘 해내는가, 얼마만큼 생각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가, 무엇을 얼마나 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 오히려 얼마나 넣어버릴 수 있는가, 얼마나 통제하고 조절하려는 의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마음 근력 훈련의 핵심은 늘 거기 그렇게 고요함으로 존재하는 배경자를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요함은 무엇을 애써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끄러운 소음만 생길 가능성이 크다. 고요함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 때 떠오른다. 나의 고요함은 늘 거기 그대로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을 해내는 것이 명상이다. 명상은 우리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한다. 만약에 지금 명상을 하고 있는데 고통스럽고 괴롭다면 아마도 명상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산길을 걷는데 그들은 돌덩어리가 하나 나타났다고 하자. 그 돌은 무거운가? 그 돌을 굳이 들어올리려 한다면 엄청 무거울 것이다. 그러나 그 돌을 들어올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무거운 돌이 아니다. 돌을 들고 있으면서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돌은 무거움의 고통을 준다. 내면 소통 명상은 나는 왜 지금 이 무거운 돌을 들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악착같이 돌을 들고 있어야겠다는 집착은 어디서 왔는가? 이 돌을 내려놓는 것이 마치 삶이 끝나기로 하는 것처럼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뭔가? 이 두려움의 근원은 뭔가? 나는 당연히 이 돌을 꼭 들어야만 한다는 당연함은 어디서 왔는가? 사회적인 통념, 주변의 시선? 확실한 것은 나의 이러한 생각들이 배경자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는 반드시 돌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억자이고, 돌이 너무 무거워서 고통스럽다라고 느끼는 것은 경험자다. 배경자는 이런 집착과 고통을 조용히 알아차릴 뿐이다. 무거운 돌을 들고 있겠다는 집착을 내려놓는데 용기가 필요하다. 돌을 내려놓는 힘이 곧 마음 근력이다. 명상은 집착을 내려놓는 훈련이다. 나를 바꾸는 것이 곧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내면 소통 명상에 대한 강의를 할 때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산적은 사회의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혼자 앉아서 명상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너무나의 문제만 파고드는 것은 아닌가? 혹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모두 개인의 차원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들이다. 모두 맞는 이야기다. 개인적인 차원만 들어봐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러다고 해서 개인적인 차원을 아예 들여다보지 않는 것은 더욱 곤란하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의 구성원의 마음 권력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모든 것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돌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만을 탓하고 있는 것으로는 어떤 변화도 가져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했으면 그것을 바꾸고자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가 가능하려면 반드시 개개인의 마음 권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음 권력이 약하면 그러한 시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마음 권력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모두 나에게 하는 것이다. 마음 권력은 내가 나 자신을 자기 조절력, 또 대인관계력, 내가 세상을 또 자기 동기력을 더 잘 다루는 능력이다. 마음 권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곧 나를 바꾼다는 뜻이다. 나를 바꾼다는 것은 곧 세상을 바꾼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내가 달라지면 내가 사는 삶과 환경이 달라진다.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나의 환경과 세상은 나의 존재 이전에 고정된 실체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의 환경은 나와 세상이 만나서 형성되는 지각 편린들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 나의 세상은 내 몸과 세상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산되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곧 나를 바꾸는 것이고 또한 나를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나를 바꾸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개인의 마음 권력은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통적으로 거의 모든 학문은 특히 각종 인문학과 사회학은 개인을 늘 비동적인 존재로만 봐왔다. 한 인간을 역사와 사회구조로부터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기만 하는 나약한 존재로 보는 유구하고도 변함없는 관점을 자랑하는 것이 오늘의 인문사회과학이다. 사람의 태도와 행동과 인식이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치구조가 투표 등의 정치 형태를 결정하고 경제적인 조건이 경제활동 방식을 결정하며 역사와 문화 등이 한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의지 밖에 존재하는 사회적인 구조가 독립 변인이고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그에 의해서 결정되는 종속 변인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세계관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나 혁명은 처음부터 불가능해진다. 의무 교육에서는 인간의 의지, 행동, 생각이 독립 변인일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인간 하나하나를 사회적인 톱니바퀴 부품으로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 현재 교육 시스템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면 개인이 이 구조를 바꿀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역사는 결국 개인들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깨우쳐 주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믿는 사람은 서서히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다. 의무 교육이 제공하는 학교 수업으로부터 세뇌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늘 예외적인 존재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그런 예외적인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미친 사람들이 항상 세상에 그들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러한 미친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의 결과물이다. 변화를 원다면, 내가 살아가는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꿈꾼다면 인간을 독립 변인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한 인간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조건에 의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이 속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조건에 어떻게 언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한 인간에게 사회구조를 바꾸겠다는 변화의 의지가 어떻게 발현되며 그런 의지를 관찰하는 힘은 무엇인지도 연구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그러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개인이 전체 사회구조를 바꿀 수 있겠는지를 설명하는 이론도 들어본 적이 없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개인이 어떻게 자기의 몸 담고 있는 사회와 구조를 바꿀 수 있는지는 가르칠 수조차 없다. 인간의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려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강력한 마음 근력이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자지조절력, 타인과의 협력과 설득을 이뤄내는 대인관계력,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끊임없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자기 동기력 없이는 어떠한 일도 성취낼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 근력이 약한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결코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갈 수 없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변화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마음 근력이 강한 사람, 즉 자기 가치감과 자기 존중심을 바탕으로 강력한 자기 조절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만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발휘할 수가 있다. 비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타인에 대해서 유형무형의 비인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음 근력이 나약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개 자기 파괴적이다.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 전에 항상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파괴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폭력이다. 폭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가 그 사회의 민주주의의 척도다. 공정과 정의도 폭력을 기반으로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 과정에서 모든 폭력을 몰아내는 것이 민주주의다. 인간의 폭력은 두려움과 분노 등 부정적인 정서를 기반으로 한다. 마음 근력이 약한 사람은 두려움과 분노를 기반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마련이다.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면 감정 조절력과 건강한 마음 근력을 지닌 구성원들이 필요하다. 마음 근력을 키워주는 것은 따라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을 만들어가자는 제언이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 근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은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정치적이고도 공동체적인 제안인 셈이다.